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노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손을 잡은 베트남 정부가 자국 불법 체류자들의 엄중 관리와 함께 한국어 교육 지원과 채용 등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시 의원이 버젓하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나섰습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목포시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나 통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목원동의 청년 창업과 벽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농어촌과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만큼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에 따라 자국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엄중 관리할 것과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5만여 명, 코로나19 당시 5만여 명까지 줄었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역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포럼을 함께 연 이유입니다. 베트남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자체와 조선업계 등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도 논의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한국 노동부의 엄중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의 채용과 한국어 교육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이같이 요구하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Nghĩa là một cái xã hội nó phát triển bình thường thì bao giờ những cái mặt tích cực là cơ bản thì nó cũng xuất hiện những cái mặt không tích cực. Thì chúng ta phải nhìn thẳng vào sự thật và chúng ta phải xử lý nó một cách nó khôn ngoan nhất, một cách nó hiệu quả nhất, một cách nhân văn nhất.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정식 취업해 있는 베트남인은 3만 8천여 명. 정부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할당량을 지난해에 비해 13% 늘리는 등 양국의 노동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복잡한 속사정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버젓하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나서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난무합니다. 누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가 누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지금? 논쟁은 의장에 도전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귀선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김 의원이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인증해 일일이 보고하는 충성 경쟁을 없애자며 투표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자고 요구하자 박효상 의원이 반발한 겁니다. 박효상 의원은 작년 10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 당시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던 문차복 전 의장이 이를 지적하자 서로 발끈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명예를 실추했냐고 싸우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목포시의회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장은 10대 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조성호 의원이 선출됐지만 상임위원장 선거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7개월. 재판에 넘겨진 뒤 3개월째인 박효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단독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A 음주 혐의가 있는 C 의원은 바로 저 박효상입니다. 발언은 투표 절차 의사와 관련된 얘기만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박효상 의원 홀로 나선 관광경제위원장 선거는 재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김관호 부의장 후보도 반대 12표가 나오며 부결됐습니다.
목포시의회 22명 의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6표가 이탈한 상황. 목포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어제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청 로비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대 성과로 교육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꼽았습니다. 반환점을 둔 민선 8기 후반기 과제로 8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목포 신안 통합 문제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후반기 미래 비전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항상 같습니다. 민선 8기 2년 반환점을 둔 박홍률 목포시장이 2년 성과로 밝힌 첫 번째는 교육과 기회발전 등 양대 특구로 목포시가 지정된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해상폭력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3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협약을 맺은 것도 성과로 내놨습니다. 지난 5월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으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전국 최초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개최, 목포역 신축 확정,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목포 스카이워크, 예산 1조 원대 이어나가는 것 등을 지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최대 현안 과제로 꼽히는 목포신안 통합 문제와 관련해 화장로 1기 신규 설치 등으로 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짧은 구상으로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정치권 설득 외에 다른 구상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신안군의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좀 반응이 비교적 싸늘한 평가 같습니다. 최대한 그 군의원 분들을 개별 접촉해서라도 인맥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설득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해층 하방이 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한 목포시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2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구 대책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과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미식과 문화예술도시 발돋움, 선안권 거점도시 건설 등을 8대 미래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목포시, 박홍률 시장만의 뚜렷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다 후반기 과제로 제시된 8대 미래 비전도 과거 정책을 답습하거나 거대 담론에 그쳐 기획 능력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 서남부 시군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장에는 오선의 조성호 의원이, 무안군 의장에는 이호성 의원, 영안군 의장에는 박종대 의원, 신안군 의장에는 이상주 의원, 진도군 의장에는 박금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또 완도군 의장에는 김양훈 의원, 해남군 의장에는 이성옥 의원, 강진군 의장의 서순선 의원, 장흥군 의장의 김재승 의원, 한평군 의장에는 이남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이 9명으로 의장단을 독식한 가운데 무소속으로는 김양훈 완도군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단부터 처방까지 어디선가 예측을 못했거나 어설픈 실행으로 삐걱거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윤주 앵커가 도시 전문가와 함께 목원동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비어있던 상가를 청년들이 채웠습니다.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시작한 10개의 청년 점포.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관심 뜨거웠던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청년은 떠나고 대부분 점포만 남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임대료를 안 받거나 절감해 줄 때는 딱 몰려들었다가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싹 빠지는 거. 지원에 의존한 창업, 지속성에 대한 고민 부족이 낳은 초라한 결과입니다.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원도심의 정주 여건은 청년이 둥지를 틀기엔 부족합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좋았으면은 본인 자녀들은 딴 데 있으면서 남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부흥해 주길 바라는 모양을 너무 많이 봐요.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 벽화의 거리라는 재생의 옷은 동일 공정을 거친 제품처럼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전 벽화라고 보는데 몇몇 지역에서 처음 벽화를 그렸죠. 대부분 색이 바래고 원래부터 맥락이 없는 그림인데다가 색깔도 바래서 흉물입니다. 이처럼 모자이크 조각마다 예산을 쏟아부은 모건동의 재생사업 평가는 어떨까? 연도별 사업 직후에도 사업 관리 방안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집과 빈 상가가 즐비해도 임대료와 땅값 등 정착하기엔 여전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진지한 논의나 변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것은 모건동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함께 안고 있는 버거운 고민입니다. 오면 좋고 하지만 지켜봅시다.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팔짱 끼고 지켜본 느낌이에요. 그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 느낌이에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정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인력과 예산 모두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면적 약 2,000제곱미터 건물에는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치유센터는 앞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1945년 8월 이후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대상자입니다. 그 데미지를 내가 75살인데 지금까지 안고 살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려고 저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용을 많이 해야겠다. 문제는 운영 인력과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 용역 결과 적정 운영 인력은 60명, 연간 운영비는 61억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은 17명, 올해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산의 절반만 정부가 내면서 지자체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기관을 정부가 안 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이 센터 운영은 온전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존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1,200명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한 1,300여 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 부마항쟁 사건, 또 여러 가지 6.25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 출신의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전남경찰 명예경찰에 위촉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관내 무궁화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송 씨가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 영상 활동 효과 등을 공로로 평가해서 정식 명예 경위로 위촉했습니다. 장흥군은 갯벌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서 산란기를 맞은 어미낙지 4,200마리를 등량만에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어미낙지는 마리당 최대 150개의 알을 다음 달까지 산란해 어민 소득 증대와 자원량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장흥군은 낙지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가거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를 시작해서 11개 섬 초등학교에서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교대 최원호 교수와 예비교사들이 직접 섬 학교를 찾아가서 섬 이야기를 주제로 글쓰기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융합형 독서인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을 오는 12일에 개장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합니다. 송호해수욕장 개장식은 용왕제를 시작으로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와 수상 레저 프로그램, 또 낭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2주 동안 신안군에 있는 주거지 근처 산에서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근육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6일 숨졌습니다. 전남도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입기 등을 준수하고 1,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실로 다가선 미래교실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을 보면 내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교과가 우선 보급 대상입니다. 전남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초등교사 전체와 중고등학교 수학, 영어, 정보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대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3회 호남 청소년 해킹 캠프를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해킹 캠프는 2인 이내 팀을 이뤄 오는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화이트 해커가 국내외 최신 해킹 동향 등을 강연할 예정입니다. 목포대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지난 2014년부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영재학교입니다. 신안군은 비금도에 별들의 정원을 조성하고 최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별들의 정원은 비금도에 태어난 삼형제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진학한 뒤 육군대장과 해군소장, 공군 중령으로 제대해 낙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별들의 정원은 군비 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정원을 만들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광 숙박업과 펜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으로 규모는 50억 원, 대출 금리는 1%입니다.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특히 하반기 융자부터는 상환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응급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주치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며 지방의료원법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방지,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아침인 지금 하늘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저녁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와 함께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해상 물결도 거세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2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2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거세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36분입니다. 당분간 장마가 지속되겠는데요. 특히 금요일부터는 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216시간 한돈 숙성육을 특허받은 청결 연탄에 맛있게 구워주는 국탄. 정성을 다한 전라도 상차림에 맛깔나는 사이드 메뉴까지. 찾아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맛으로 담아내는 진심을 볶다 국탄. 꿈이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내 이름은 캐스퍼 일렉트릭.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우리의 미션은 물과 얼음까지 신선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직수관으로 연결되는 LG 디오스만의 프레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함을 지키고 신선함이 흐르고 신선함을 만들고 신선함을 케어하는 일까지 프레쉬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직수형 냉장고 스템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